탐정방송 임병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병수의 탐정방송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기영 사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살해해서 시신을 장롱 속에 놓았었는데 그 집은, 동거녀, 50대 동거녀의 집이었고, 근데 동거녀도 살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지금 시신을 찾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슈가 그겁니다. 피해자가 더 있냐? 기자도 포토라인에선, 경찰 앞에서, 경찰서 앞에서 포토라인에 섰던 이기영에게 질문했던 건 추가 피해자가 없냐? 그러니까 없다. 자, 핵심은 이거죠. 일산 파주에서 접촉사고를 내요. 이 사람이 음주 전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불명예 제대도 했고, 그로 인해서 군에 있다가, 음주운전을 여자친구가 만류하는데도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기사가 이제 따지고 들어오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 내가 전력이 많으니까 대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돈을 주겠다. 라고 유인을 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동차 안에 외부에서 차 안에 있을 때가 있죠. 일몰 후에 밤에. 그럴 때 누군가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문을 잠궈 놔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창문을 주먹이 안 들어올 정도 사이즈 정도만 내리고 밖에를 봐야 되는 걸 습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를 갔다는 거예요. 집에. 이 택시기사가 참 안타까운데, 이분이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누군가의 집으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사건이 벌어져서 옥신각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접촉사고를 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리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꿰매 빠져서, 내가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현금을 주고 내가 어떤 이득을 많이 얻겠지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택시기사분이. 그러니까 돈에 좀 함몰돼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집에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유인한 거죠. 돈을 주겠다라고 유인해서 들어가서 둔기도 내려쳐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기사를 옷장에다가 숨겼는데 그 옷장에서 시신을 발견한 게 동거녀라는 거죠. 동거녀가 나이가 많아요. 50대.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제 동거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녀도 살해를 했다. 그래서 지금 시신을 찾고 있는데, 내가 동거녀를 버렸다. 강가에다 버렸다. 그랬다가 경찰들이 이 추위에 이렇게 찾고 있는데 사실은 땅에 묻었다. 다른 데다가. 이러고 있어요. 자, 택시기사한테 거짓말을 쳐서 유인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죽이고, 동거녀를 죽인 게 밝혀지자마자 물에 갖다 버렸다라고 했다가 땅에 묻었다라고 했다가, 지금 보세요. 이야기의 일치성이 없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사람은. 형사들이 찾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다는 듯이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훈수 두듯이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언론에 나오죠. 자, 저기 봐봐. 이런 식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이 사람은 말로는 잘못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31세 동거녀와 택시기사 살해, 구속된 이기영. 4일에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며칠 전에 동거녀에 매장된 시신을 찾기 위해 더 큰 굴착기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일산 동부경찰서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유기,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했다는 거예요. 자,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라는 거, 이제 택시기사의 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고 다 쓰고 다니고 수천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또는 그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수천만 원을 유용하고 대출받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자, 그런데 보세요. 50대 초반인 여자친구 애인, 즉 한 20살이나 많은 이 여자도 어떤 목적으로 사귀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살았죠, 같이. 살았다라는 거는 거주와 숙식이죠. 숙식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명을 죽인 걸로는 했는데 택시기사는 원인과 어떤 결과가 나왔죠. 시신도 나왔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자친구, 이 여성분의 시신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유정의가 옛날에 시신이 안 나왔죠. 하지만 뭐 시신을 버리는 듯한, 그다음 뭐 트렁크를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그리고 뭐 그 안에서의 어떤 펜션에서의 여러 가지 직접적인 어떤 범행 도구나 직접적인 시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간접적인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살인을 저질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이 여자 동거녀의 시신이 안 나온다면은 물론 차 안에 혈흔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안 나온다라면은 살인죄로 과연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에서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는 없다. 시신은 열심히 찾고 있다. 뭐 이렇게만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경 사건은 그렇습니다. 자, 애초에 살인사건으로서 택시기사의 시신이 나온 게 50대 동거녀와 같이 살고 있는 집의 옷장이죠. 자,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됐으니까 시신 나왔고, 또 그 당시에 접촉사고가 났던 기록들이 있고, 또 그 택시기사의 돈을 수천만 원을 썼던 게 딱 떨어지니까 정확히 살인이죠. 자,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여자친구를 찾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정확한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같은 장소죠. 살해된 50대 동거녀, 살해됐다라고 사실은 주장하는 거죠. 이기영이가 주장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거일 뿐이에요. 시신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그래서 2명을 살해한 걸로 추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50대 동거녀의 집에서 50대 동거녀가 살해됐다라고 이기영이가 주장하는 거고, 이걸 주장하게 된 계기가 택시기사를 죽였기 때문이고 시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장소적인 프레임이 실종된 동거녀와 살해된 시신이 발견된 택시기사가 발견된 동거녀의 집입니다. 장소적인 프레임이, 살인사건이 벌어져 있는 장소적인 프레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경찰과 언론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2명을 죽였다. 단,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죽였을 수도 있겠다. 이전에. 안 잡혔으면 앞으로 더 누군가가 죽었을 수도 있겠다 정도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추리를 한다면 이 장소적인 프레임을 깨야 됩니다. 경찰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제가 이 장소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추적해야 됩니다. 누구를? 이기영이를. 이기영이가 살인하고 나서 곧바로 즉시 시신을 통상적으로는 숨기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통상적인 행동에 반해서 그냥 돈을 쓰고 다녀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 술 먹고 다니고 시비 털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수천만 원을 짧은 시간 안에 편취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그냥 놓고 나몰라라 하고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뭐 그냥 자기 필요한 뭐 그런 게 아니고 수천만 원에서 돈을 막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거녀도 돈을 목적으로 같이 살았을 확률이 높은데, 돈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뭐 어떤 걸 집어 던져서 우발적으로 죽였다라고 주장은 해요. 어쨌든 간에 돈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60대 택시기사와 50대 같이 살았던 동거녀 둘 다 돈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살해된 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다. 그렇다면 이전에 이 장소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이전에 이기영이란 사람에 대한 행방을 추적해야죠. 돈을 많이 썼을 거란 말이야. 그죠? 돈을 많이 썼을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탐문을 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자,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살인사건이 난 장소, 그 다음 피해자의 시신, 그 다음 실종된 동거녀. 자, 나는 동거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라고 이기영이 주장했다라면 이렇게 굴착기까지 동원해서 안 찾을 것 같아요. 내가 죽였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저기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물에다 갖다 버린 게 아니고요, 뭐 이쪽 땅에다 갖다 파묻었어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경찰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신만 찾고 있는 거예요. 왜? 범행에 도구가 있어야 되고 자백이 있어야 되고 시신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야 살인의 구성이 되니까 경찰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장소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이기영이의 과거를 추적해서 행적을 조사할 필요가 매우 많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택시기사 죽인 것도 경찰의 수사를 피하는 동시에 결국 수천만 원의 돈을 위한 거고, 50대 동거녀도 거주를 위한, 즉 돈을 위한 거다.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다. 이것은 경찰의 수사의 의지와도 직결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뒤로 지금 이렇게 잡혔으니까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쨌든 시간적인 역추적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 제2의 이기영이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사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수 대표였습니다.